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청주시는 조정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하기 위해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역대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이춘재의 범행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 중에는 청주에서 저지른 2건이 있는데 처제살인까지 포함하면 청주에서만 3건을 저질렀습니다.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체험을 통해 기상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원격 수업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가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해 원격 수업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조정지역 지정 후 뚝뚝 떨어져 이번 주에는 전국 평균에도 미달했습니다. 일부 단지의 폭등세를 잡으려다 시장 전체를 침체에 내빼빠뜨리는 교각사루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이번 주 충북 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1%, 조정 대상 지역에 묶인 청주는 0.10%에 그쳤습니다. 충북과 청주 둘 다 전국 평균 상승률 0.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6월 17일 이후로 약간씩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호가가 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호가가 내려가 있는데 이제 매수 문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청주 아파트 매매가는 5월 셋째 주부터 급격히 상승해 6월 셋째 주 정점을 찍은 후 6.17 대책으로 2주 연속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구별로는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청원구와 흥덕구가 1% 넘게 오르던 게 0.1%대로 냉각됐고 상당구와 서원구는 상승률이 0.1%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4개 구 가운데 흥덕, 상당, 서원 등 3개 구가 전국 평균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를 보더라도 2017년 12월 첫째 주를 기준 시점 100으로 했을 때 이번 주엔 92.1로 청주 아파트 값이 아직 2, 3년 전 시세조차 회복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청주시는 조정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하기 위해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거래량이라든지 또 거래 지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변화를 좀 면밀히 봐서 완전히 그 주택 가격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제도 건의할 방침입니다. 조정 지역에 지정된 지 불과 2주 만에 청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밑으로 떨어지면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역대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이춘재 범행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14건의 미제 살인 사건을 이춘재 소행으로 결론 내렸는데 이 중에는 청주에서 저지른 2건이 포함돼 있고 이미 밝혀진 처제 살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청주에서만 3건이나 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포함한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 등 모두 23건의 장기미제 사건은 이춘재의 범행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중에는 지난 1991년 청주 복대동과 남주동에서 발생했던 살인사건 2건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이춘재는 1994년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고 있는데 이 사건까지 합치면 청주에서만 3건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처제 살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지난 2006년 4월 2일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추가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서 범인으로 몰려 윤모 씨가 검거됐던 화성 8차 사건의 경우 당시 강압 수사가 있었던 것도 인정했습니다. 수사 관계자들이 구속영장 발부 없이 3일간 부당하게 구금했고 허위 자백과 허위 진술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검사와 경찰관 등 8명을 입건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착잡한 심정인데 그나마 조금 밝혀졌으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서는 안 되고 저 같은 사람도 나와서 안 되겠죠. 언제쯤 풀릴지 예측도 못하고 있던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 사건이 과학수사기법에 이은 이춘재의 자백으로 34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밤사이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물이 파손되고 6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낮에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이 건물로 옮겨 붙으며 1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태현 기자입니다. 건물 유리문을 뚫고 차량이 돌진합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청주시 산남동에서 일어난 사고 모습입니다.
음식점 유리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건물 내부도 유리 파편으로 엉망이 됐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27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7%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A씨의 차량은 가게 출입구를 충격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젯밤 10시 20분 청주시 복명동의 한 사거리 CCTV입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도 0.107%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상대 차량이 우회전을 하고 이제 1차량이 이제 직진을 하다가 일단 1차적으로 사고가 나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그 갓길에 주차돼 있는 주차 차량 2대가 이제 한편 오늘 낮 2시쯤 청주시 금천동의 한 빌라 건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까지 옮겨 붙었고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30대 여성이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번개탄이 발견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 탓에 개관을 미뤄오던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날씨와 기상현상의 과학적 원리를 놀이처럼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데 어린이는 물론이고 어른들도 가볼만 하다고 합니다. 이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니터를 이동하면 강수량에 따라 비가 내리는 정도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름의 형성 원리와 지구 공전에 따른 사계절의 변화, 태풍과 비, 눈의 생성 과정은 물론 직접 기상캐스터가 되어 날씨 예보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임서연입니다.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힐 듯 생동감 넘치는 화면과 영상에 맞춰 움직이는 의자, 온난화와 환경 파괴로 인해 신음하는 자연의 모습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4D 입체 영상관도 인기입니다. 보니까 재밌고 우리 지구온난화가 어떻게 심각한지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체험을 통해 기상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이 전국에서 3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상청 특별체험관과 특별전시실, 유아 전용 체험관과 북카페 등도 마련돼 있어 누구든 즐길 수 있는 체험의 공간입니다. 충주 연수 생태공원과도 산책길로 연결돼 있어 단순한 기상과학관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상과학의 꿈을 키우고 가족들과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중부권 대표 과학문화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개관 주간인 이번 주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하루 3번 선착순 입장하고 다음 주부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일선학교에선 원격 수업이 일상화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수업보다 참여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청주의 한 초등학교가 도내에선 처음으로 전용 공간을 마련해 원격 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초등학교의 원격 수업 현장입니다. 선생님이 학습 주제를 설명하고 칠판으로 이동하자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동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얼굴이나 수업 자료만 봐야 하는 기존 원격 수업과 달리 실제 수업과 큰 차이가 없는 온라인 수업 스튜디오입니다. 비어있는 교실을 원격 수업 전용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친구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화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좋고 선생님들의 움직임도 잘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원격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도 부담을 덜었습니다. 칠판을 이용한 기존 수업처럼 준비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하듯이 칠판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좀 더 많은 다양한 교과와 내용을 수업할 수가 있고 또 학생들이 집중을 할 수 있어서 교육적인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원격 수업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모든 학교에선 지난달부터 학년별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괴산 육군 학생군사학교에 격리됐던 코로나19 확진자 20살 A씨가 어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A씨는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용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군인의 접촉자입니다. A씨를 포함해 충북 64명의 확진자 중 61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 대수가 늘면서 청주시의 새 수입도 1년 전보다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올해 청주공항 정치장 등록 대수는 지난해보다 21대가 늘어난 46대로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재산세도 지난해 18억 4,800만 원에서 68억 4,100만 원으로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청주시는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 20%를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원액을 3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시종 지사의 재임 10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기관, 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충북의 지난 10년 성과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10년간 164만 도민이 똘똘 뭉친 덕분에 놀라운 기적을 일궈냈다며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완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생산적 일손봉사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국민공감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는 고령화된 농촌과 기업의 일손봉사 참여자를 연결해 자원봉사의 접근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력난 속에서도 7만 7천여 명이 생산적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